현 사황 밀짚모자 해적단 부선장이자 최강의 거모를 꿈꾸는 롤로노와 조로는 최근 사황 카이도우 배때기를 베어버리고 에그헤드 섬에서는 CP9 루치와 싸우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메이논 미호크에게 검수를 배우며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이도우의 몸뚱이를 베어내었을 때 패왕색을 갖추고 있다는 게 밝혀졌으며 미래에는 감겨있는 한쪽 눈을 뜨며 패왕색 패기를 보여줄 거라는 의견들도 나돌고 있는데요. 현재 사황이자 조이보이로 밝혀진 루피가 처음으로 만든 동료이며 초기 등장 시 조로는 이미 이스트블루에서 해적 사냥꾼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세대에서도 부선장급으로 킬러와 함께 최악의 세대 멤버로 뽑혔으며 미래 최강의 검으로 올라설 인물입니다. 루피와 만나기 전부터 이스트블루에서 유명하였던 조로는 처음에는 해적이 아닌 현상금 사냥꾼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생계로 시작한 현상금 사냥꾼이었으나 이스트블루에서는 네임드라고 볼 수 있는 알비다나 버기, 돈클리크, 어인 아롬까지 조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루피를 만날 때는 헤르메포 때문에 해군에게 붙잡혀 있었으며 칼을 빼앗긴 채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르메포의 아버지인 손도끼 모건에게 당하기 전 루피와 함께 탈출에 성공하며 해적으로서 활약을 시작하였습니다. 실무의 크로커다일의 회사인 바로크 워커스에서도 스카우트가 들어올 정도의 강자였으며 바로크 워커스에서는 루피에게 걸린 3천만 벨이 현상금이 조로한테 걸릴게 잘못 걸렸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유명세를 떨치는 상황의 미호크를 만난 조로는 아쉬움도 없게 개털려버렸는데요. 과도로 싸워주는 미호크에게 삼도류를 보여주지만 엄청난 격차를 느끼고 맙니다. 죽음을 각오한 것인지 패배를 하면서도 등짝의 상처는 수치라며 미호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원피스의 명장면을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미호크는 훌륭한 젊은 검사라며 과도를 버리고 자신의 진검인 흑도로 조로를 베어버렸습니다. 미호크에게 패배 후 조로는 죽음의 경계선에서 패기를 느끼며 다즈보네즈를 꺾고 첫 현상수배범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워터세븐에서 CP9 카쿠를 구도리로 격파해버리고 서서히 현상금이 오르며 억대의 현상금으로 초신성으로 올라서는데요. 하지만 최악의 세대이자 초신성으로서 샤본디 제도에 도착한 조로는 또 한 번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하늘섬에서도 자연계인 에넬에게 아무런 공격도 하지 못하고 패배하였으며 샤본디 제도에서 첫 등장한 해군 대장 키자로에게도 큰 반격을 하지 못하고 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반격도 못한 것은 게코모리아와 싸움 후 등장한 칠무의 쿠마와의 거래 때문이기도 하였는데요. 모리아를 이긴 루피의 모든 피로와 축적된 데미지를 혼자 받아내며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아무 일도 없었다라 말하며 부선장의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이 아니었어도 패기를 익히기 전이었던 조로는 해군 대장 키자로에게는 반격할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일리와 쿠마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밀짚모자 일당은 모두 흩어지게 되며 2년간 각자의 수련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로가 떨어진 곳은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메이논 미호크가 있는 섬이었으며 여기에 페로나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조로는 미호크에게 가르침을 구하게 되는데요. 너를 뛰어넘기 위해서 가르침을 달라 하는 조로를 보며 웃던 미호크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조로에게 검수를 알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조로는 왼쪽 눈에 상처가 나 있으며 패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길치인 건 여전하였으나 2년이 지난 뒤 도플라밍고의 간부인 눈열매 능력자인 모네를 패기를 사용하지 않고 겁에 질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찐 간부인 바위바위 열매로 거대화를 한 목소리 삐고 피카까지 베어버리며 자신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 칠무의 도플라밍고를 루피가 잡아버리며 드레스로자는 평화를 찾게 되는데요. 도플라밍고가 잡혀버리자 도플라밍고와 과학자 시절을 통하여 스마일 열매를 얻으며 최강의 해적단을 꿈꿔왔던 사황 카이도우는 매우 열이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연계점들이 생기며 동맹을 맺었던 로우와 함께 루피 일행 그리고 사무라이 연합까지 함께 와노쿠니 섬으로 잠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로는 여기서 과거 부선장으로 함께 최악의 세대로 올랐던 킬러를 만나며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규키마루까지 신경 쓰던 조로는 부상을 당하고 둘의 싸움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로는 과거 스릴러파크에서 얻었던 흑도 슈스이를 와노쿠니에 돌려주며 조로는 코즈키 오뎅의 유품 중 하나인 엠마를 얻게 됩니다. 엠마는 코즈키 오뎅이 카이도우에게 유일하게 상처를 입힌 전설의 검 중 하나였으며 패기를 빨아먹는 요도였습니다. 조로가 요도 엠마를 얻게 된 뒤 카이도우 해적단과 빅맘 해적단은 동맹을 맺게 되며 海賊同盟を結ぶことにスタート。 메인 카드인 루피, 조로, 키드, 로우, 킬러는 빅맘과 카이도우 두 사왕을 상대하게 됩니다. 사왕과 싸움 중 패왕색을 두른 공격으로 카이도우가 루피를 공격하며 루피는 순간 기절을 하였는데요. 루피를 본 조로는 로우에게 지금 보여줄 건 자신의 한계라며 이 기술이 먹히지 않는다면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로우에게 뒤는 부탁한다고 말하며 조로는 엠마와 함께 엄청난 패기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오뎅과 겹쳐 보이는 조로는 카이도우를 부르고 선장의 목을 가져갈 거면 자신의 머리를 먼저 가져가라 말하는데요. 그리고 구도류 기술인 아수라 발검을 시전합니다. 카이도우의 공격을 받아내며 조로는 자신의 최고 기술을 보여주고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는데요. 오뎅 이후 몸에 상처가 난 적 없던 카이도우 배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며 카이도우는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너도 패왕색을 가지고 있냐고 조로에게 묻는데요. 아직 패왕색을 자각하지 못한 조로는 무슨 소리냐며 카이도우에게 말하였습니다. 카이도우는 이 상처는 남을 거라 말하자 조로는 쓰러집니다. 조로가 쓰러지자 쇠몽둥이를 맞고 쓰러졌던 루피가 다시 일어나며 패왕색도 두를 수 있는 거냐며 다시 카이도우와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쓰러졌던 조로는 로우가 데리고 내려오며 로우는 상디에게 온몸에 부목을 대고 붕대로 감으라고 얘기합니다. 조로는 온몸을 깁스를 하고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잠든 조로를 상디가 업고 다니며 상디는 열이 받은 모습을 보입니다. 조로는 평온하게 목이 마르다며 잠꼬대를 하며 체력을 충전을 하는데요. 상디는 마르코와 대간판인 킹과 퀸을 상대하며 한계에 닿은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싸울 수 없는 상태였던 조로에게 초파와 양 선생이 나중에 고통이 배가 되나 체력이 회복되는 약이 있다 말해줍니다. 당장 달라는 조로의 붕대가 풀리기 시작하며 마르코는 갑자기 항복을 외치는데요. 주역이 등장했다 마르코가 말하자 조로가 일어서며 킹을 대적하게 됩니다. 종족이 밝혀지지 않았던 킹의 가면을 조로는 부숴버리며 검정 날개와 갈색 피부 그리고 등에 불까지 보여지며 킹은 루나리아 종족인 게 밝혀지는데요. 조로는 루나리아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고전을 하였습니다. 킹의 약점을 간파한 조로는 마지막에 킹의 최고 화염 공격이 날아오자 조로는 화염을 모두 베어버리고 킹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조로가 대간판 킹을 잡아내고 루피는 3번의 패배 끝에 카이도우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사람 열매 모델신 니카로 루피는 부활하고 조이보이인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사왕 동맹을 깨부수며 루피키 들어오는 사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두 사왕을 잡아낸 밀짚모자 해적단의 현상금이 나오며 다들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들 사왕의 간부들을 물리치며 현상금이 올랐는데요. 조파는 현상금이 1000베리로 올랐으며 나미는 3억 6,600만 베리, 소울킹 브룩은 3억 8,300만 베리, 갓 우솝은 5억 베리, 니코로비는 9억 3천만 베리, 상디는 10억 3,200만 베리, 징베의 11억 베리 그리고 부선장인 조로는 11억 1,100만 베리로 올랐습니다. 사왕으로 올라선 루피는 30억 베리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상디와 조로가 라이벌로 비추어졌지만 현재는 패왕색을 갖추고 있는 조로가 한 수위인 거로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 밀짚모자 일당에게 시피제로가 등장하며 조로는 과거 상대하였던 시피제로 카쿠와 싸움을 보여주고 각성하여 성장한 루치와도 아무렇지 않게 상대를 하고 있는데요. 조로가 앞으로 패왕색 패기까지 사용하여 패위감을 사용하게 된다면 미호크급 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루피가 해적왕이 된다면 해적왕의 오른팔로서 조로는 레일리와 같이 미래에 엄청난 포스를 보일 거라고 보여지네요. お前を超えるため 원피스에는 최강 검어로 불리는 쥬라클 미호크가 정점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그 외 여러 검어들이 미호크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미호크 외에 임팩트가 있는 검어로서는 미호크에게 패배 후 제자로 들어간 롤로노와 조로가 있으며 나머지 검어들은 이 두 사람만큼의 큰 이목을 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不器用なやつめ
사실상 현재 최강검사와 미래 최강검사 위치가 확정된 미호크와 롤로노와 조로를 제외한 잔바리들의 강함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에게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며 초기 등장한 다즈보네즈는 로빈을 제외하면 바로크 워크스의 간부 중 최강자였는데요. だってそこまでよミスターワン止めるなミス・ダブルフィンガー。 웨스트블루의 킬러로 불리웠으며 롤로노와 조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검사에게 한 번도 상처를 입은 적이 없는 강자였습니다. 굉장히 과묵한 성격으로 보수였던 크로커다일과도 잘 어울리는 인물이었는데요. 당시 넘버2였던 봉쿠레와의 잠깐의 싸움을 보여주었을 때 칼날칼날 열매를 보여주었으며 공격을 당하였지만 벽을 조각내버리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なんだい 그리고 비비를 통하여 알라바스타를 구하러 오는 밀짚모자 일당의 부선장인 롤로노와 조로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스트블루의 현상금 사냥꾼이었던 롤로노와 조로를 알아본 다즈보네즈는 1대1로 싸움을 걸었고 초기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었지만 패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조로는 결국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칼날 능력뿐 아니라 회전을 통한 공격까지 보여주며 사실상 끝났어야 할 승부였지만 조로는 다시 일어나며 어떠한 호흡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聞こえるぞあいつの鉄の呼吸。 이후 패기인지 뭔지 다즈보네즈는 사자의 노래에 베어버리며 생애 첫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임펠다운에서 크로커다일과 재등장하며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패기 사용과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버기에게 빚을 받으러 가는 크로커다일과 해군 중장의 배를 아작내버리고 크로스길드가 창립되자 사왕의 간부로 올라서게 됩니다. 현재는 패기까지 익혔을 거로 보이며 크로커다일이 챙기는 인물이라 최소 사왕 간부급들인 자들과 동등한 실력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いつまで寝ているミスターワン。牢屋暮らしで体がなまっちまったようで。 흔치 않은 여성 검으로 등장한 스모레기 스모커의 직속부하인 타시기는 칼타쿠인데요. 롤로노와 조로가 해적인 걸 모르던 당시 조로의 칼을 골라주기도 하였으며 여기서 명검들 지식을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やっぱりそうだわ三代鬼鉄三代鬼鉄です 악당 손에 넘어간 명검들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물이며 초기에는 나름의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조로에게 개털리고 크로커다일에게 개무시를 당하며 알라바스타에서 여기저기서 처발려서인지 자신의 찐 실력을 알아서인지 스모커 앞에서 눈물을 짜내기도 하였습니다. バカ泣くほど悔しかったらもっと強くなってみせろ。 이후 중장으로 올라선 스모레기 스모커와 함께 다시 G5에서 등장하였는데요. 여기서도 어김없이 로우와 눈열매 능력자 모네에게 또 한 번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로는 타시기가 소꿉친구와 닮아서인지 개털리는 타시기를 보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조로가 모네를 패기 없이 베어버리고 마시가자 타시기는 막타충으로서 모네를 베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キリシグレ 현재 타시기는 벌집으로 코비를 구하러 간 거푸 중장과 함께 잠깐의 모습을 드러내고 싸움을 하지는 않으며 해군 나부랭이 중 준수한 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죄악의 세대에서 조로와 같이 이름을 올린 부선장 자리의 인물인 킬러는 항상 가면을 쓰고 다니며 키드의 적단의 2인자이자 키드와는 소꿉친구인데요. 특이한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인지 항상 가면을 쓰고 웃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샤본디제도에서는 조로보다 높은 현상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킬러가 어느 정도의 강함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프와 쌈박질을 하며 웬만한 선장들과도 맞다이가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킬러는 카이도 5편에서 제대로 모습을 나타냈으며 조로와 맞붙고 자신의 검수를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미호크와 수련이 끝난 조로였지만 킬러와 몇 수 나눠보자 이 녀석은 제법 강하다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やっと本気で来るか。 당시 2대1로 볼 수 있었던 상황에 조로에게 빈틈이 생기자 킬러는 조로 어깨에 칼빵을 넣는 등 나름의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킬러는 자신의 주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강함을 보여주었고 이후 카이도우와 싸움에서는 카마소닉 기술로 데미지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カマソニック。
같은 최악의 세대였던 바질 호킨스를 압도하기도 하였으며 키드의 목숨을 들고 있던 호킨스의 팔을 잘라버리며 순간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なぜ俺の腕が切れた 웬만한 사황 간부급들을 정리할 수 있는 강자 중 한 명이며 키드와 꾸준하게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되었지만 샹크스의 카무살이 한방에 키드와 함께 현재는 나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해군 중장의 검사로 워터7에서 등장하였던 티본 중장은 거의 좀비와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매우 순수하게 정의로운 해병으로 꼽히는데요. ここは正義の起こりへと続く道なり 해군에서는 해왕류도 해적선이고 뭐든지 갈라버리는 인류 검사로 뽑히고 있습니다. 매우 말라서 해골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나 외모와 다르게 가장 선량한 해병으로 부하가 벌레에게 물려긁다 피가 나자 자신의 코트를 찢어서 지혈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첫 등장 시 니코로빈을 연행해가는 바다열차에 타고 있었으며 CP9을 돕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혼자 선로 한복판에서 낙오가 되었지만 거대한 해왕류를 베어버리며 다시 바다열차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로빈을 되찾기 위해 밀짚 모자 일당이 단 로켓맨이 다가오자 이를 티본이 막아세우며 롤로노와 조로와 1대1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단일합으로 결정되는 싸움에서 롤로노와 조로에게 패배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부하를 아끼던 티본을 해군 부하들이 구해주며 퇴장하였는데요. 이후 정상전쟁이나 레벨리에서 이쇼와 만난 뒤 잠깐씩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중장으로까지 올라선 티본이었지만 크로스길드가 걸어버린 해군 현상금으로 시민에게 살해당한 것이 신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페페왕국의 한 노인이 가족들이 아사를 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티본을 죽였으며 버기즈 딜리버리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노인은 버기즈 딜리버리에게 안전을 보장받고 해적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선량한 해군으로 시민과 세계의 평화를 제일 걱정하던 해군이었지만 충격적이게 시민에게 살해당하게 된 것인데요. 티본 중장은 뼈만 앙상하였지만 해왕류도 베어버릴 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얼탱이 없게 죽은 것은 사실상 티본이 죽어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에서 최강 검호로 불리며 5번대 대장으로서 30년 동안 흰수염을 지킨 비스타도 대검호 중 한 명인데요. 세계 최강 미호크가 이름을 알고 올 정도의 강자이며 미호크가 경의를 표할 정도의 세계 톱클래스의 대검호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白ひげ海賊団5番隊隊長火剣のビスタ 미호크와 잠깐의 대립이었지만 호각으로 검을 맞대었으며 다양한 공격을 보여주며 미호크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승부보다는 정상전쟁의 이익을 위해 두 사람 다 물러나며 승패가 갈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오다피셜 원피스 비브르카드 설정집에서는 미호크와 대등한 검 실력을 가졌다고 평가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정상전쟁으로 인하여 흰수염 잔당으로 남게된 흰수염 일당은 검은 수염 해적단과 싸우게 되었지만 괴멸한 것을 보면 미호크가 고평가인 것인지 비스타가 저평가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검으로서는 준수한 실력을 가진 검호 중 한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次はどんな花を咲かせようか 해군 중장으로 꾸준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몬가 중장도 검사 중 한 명이며 일본도를 주로 사용하는 검사인데요. 대포가 통하지 않는 해왕류까지 단칼에 썰어버리며 육식은 물론 폐기 사용까지 능한 강자 중 한 명입니다.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지만 강렬한 포스를 한 번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상 전쟁으로 인해 칠무의 소집을 맡은 모몬가는 헨콕을 데려가려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해왕류를 썰어버리고 헨콕에게 소집 명령에 따르라고 말하였는데요. 헨콕은 내가 이뿐이 좀 봐달라 말하며 메로메로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메로메로메로. 모든 해군이 돌로 변해버렸지만 모몬가 중장만이 자신의 손등에 칼빵을 넣으며 중장 클래스는 역시 다른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일과형은 다르다라고 한마디 날리고 명장면을 남기며 중장에서 나름의 인지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と0は違う 정상 전쟁에서는 루피를 순간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원피스 극장판에서는 조로와도 검을 주고받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서 루피가 저 녀석은 상당히 강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여 중장 중에서는 상타치를 보여주는 중장으로 훗날 강자 중 한 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간 떠오르게 된 유망주로 검은 수염 해적단 거모인 비의 시류는 한때 임펠다운 감옥의 간수장이었는데요. お前は死刑囚宣告猶予だ 마젤란과 호각으로 싸움이 가능하다는 강자로 이완코프도 시류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인간이라며 강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쳐버린 살인광으로 검은 수염 해적단이 임펠다운으로 들어오자 해적으로 돌연 대신을 때려버렸는데요. 엄청난 성장세로 사왕의 자리까지 오른 검은 수염 해적단에서 아오키즈를 빼면 사실상 2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며 비능력자였을 때도 마젤란과 호각이었지만 현재는 투명 열매까지 먹은 상황이라 더 까다로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どうだ俺の能力はてめえ今透明に 현재까지 제대로 된 싸움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웬만한 사왕 간부들은 다 썰어버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코모리아가 해적섬에 방문하자 투명 열매 능력을 보여주며 모리아는 견문색 패기가 없는 것인지 순간 베어버리기도 하였는데요. 질모예를 간단히 압도하며 최근에는 벌집으로 코비를 구하러 온 해군 전설 거프의 배를 빵꾸내기도 하였습니다. 코비를 지킬 것을 알고 있던 거프를 유인하여 전투 센스를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시류에게 치명상을 입은 거프는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들에게 밀리며 결국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제일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코비와 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려오는 썰로는 미호크가 시류에게 패배하고 세계 최강을 이긴 비위 시류를 조로가 이기며 조로가 최강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쌉소리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과 밀짚 모자 해적단이 맞붙게 된다면 시류의 상대는 조로가 될 것이며 조로와 미호크를 제외하면 검호 잔바리들 중에서는 제일 강력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おめえは誰だ 해적왕 골드로저의 견습생이었으며 현재 사왕 중에서도 탑급으로 불리는 샹크스는 최근 해군 대장 로쿠규를 패왕색 패기만으로 내쫓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そんなに怖いか新時代が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이라 볼 수 있는 벤베크만에게 이제 슬슬 원피스를 찾으러 가보자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로저 해적단 시절 버기와 같이 생활을 하였으며 당시에 있던 괴물급 인물들을 모두 경험해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적왕의 오른팔인 레일리는 물론 로저와 라이벌이었던 흰수염 그리고 그 외 록스디지백 같은 전설급의 해적단들과 싸운 경험이 있는데요.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에서 아기 때부터 지내었으며 갓벨리에서 보물상자에 있던 샹크스를 발견하였고 로저의 트레이드 마크인 밀짚 모자까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로저가 어찌 보면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갓벨리에서 발견된 샹크스는 록스디지백의 아들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사왕이 된 현재 샹크스의 모습과 달리 어린 시절 샹크스는 동료를 위해서라면 대군의 해적들과 싸우는 로저를 보고 달아나기를 바라며 우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샹크스는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며 현재 사왕 중 제일 원피스에 가까운 사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저 해적단에 있던 샹크스는 실제 원피스가 있는 라프텔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버기가 열병이나 아프게 되자 버기를 간호하기로 하며 라프텔에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라프텔에서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된 로저가 돌아오자 샹크스는 로저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았는데요. 어떠한 질문인지 모르나 샹크스는 로저의 대답을 듣고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저 해적단이 해산되며 버기에게 함께 해적을 하자 하지만 버기는 당장 원피스를 찾으러 가지 않겠다는 샹크스의 말을 듣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후 샹크스는 로저가 전해준 밀짚 모자와 함께 자신의 동료를 만들며 빨간머리 해적단을 만듭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으로 세계를 돌던 샹크스는 현 최강의 거모이자 질무애인 미호크와 박빙으로 싸우며 당시 흰수염 해적단이었던 티치에게 왼쪽 눈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넓히던 샹크스는 고무 열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인지 고무 열매를 운반 중이던 후주후에게 열매를 빼앗았는데요. 이 무렵 샹크스의 현상금은 10억 4천만 벨이었으며 이 당시 패왕색으로 상대의 미래를 볼 수 없게 견문사례라는 별명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있는 후샤 마을에 방문하며 루피와 인연을 키워왔는데요. 원피스 극장판 레드의 스토리처럼 우타를 여기서 잃게 되며 루피가 고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설의 산적왕 히그마와 조우를 하게 되며 술병으로 처맞지만 웃으며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루피가 빠기쳐 히그마에게 덤볐으며 여기서 루피를 구하려다 샹크스는 바다의 주인인 꽁치에게 팔을 잃게 됩니다.
세계 최강의 해적들과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던 샹크스가 이스트블루 공치에게 팔을 잃으며 이게 뭔 상황이냐는 의견들도 나왔었는데요. 팔을 잃은 샹크스는 루피에게 너의 목숨값으론 싸다 얘기하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이자 로저에게 건네받은 밀짚 모자를 루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루피에게 모자를 전달하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까지 먹게 된 걸 보면 샹크스는 어느 정도 원피스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추측들이 있는데요. 루피에게 나중에 꼭 밀짚 모자를 돌려주러 오라 말하고 샹크스는 레일리에게도 로저와 똑같이 말하는 꼬맹이가 있다며 루피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로저의 뒤를 이어 원피스를 찾을 자가 루피인 것인지 레일리는 루피를 샤본디 제도에서 만나게 되며 아직 패기를 다루지 못하는 루피를 훈련시켜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패기의 달인급인 레일리가 견문색부터 선택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패왕색 패기까지 기초를 알려주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루피는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루키에서 2년 만에 사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를 기다리는 샹크스도 과거 자신의 선장 로저와 라이벌인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왕으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 루피의 얘기를 들었던 미호크는 루피의 현상수배서를 보며 샹크스를 찾아갔는데요. 샹크스는 나와 결판이라도 내려고 왔냐고 포물잡으나 루피의 수배서를 보더니 이후 원래 성격대로 술잔을 나누며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샹크스는 흰 수염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에이스가 쫓고 있는 검은 수염 티치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였는데요. 과거 자신은 절대 방심하지 않았으며 티치와 싸움에서 왼쪽 눈에 상처를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샹크스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에이스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티치를 찾으러 간 에이스를 막아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흰수염과 마찬가지로 불길한 것을 느꼈던 샹크스의 제안을 흰수염이 거절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패왕새끼리의 충돌이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의 칼이 닿지 않았지만 하늘이 갈라지며 엄청난 충돌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치를 찾으러 간 에이스는 결국 어둠 열매를 얻은 검은 수염에게 패배하고 해군에게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에이스를 넘겨주며 티치는 칠무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칠무회 이후 자신의 계획대로 티치는 임펠다운을 찾아가며 또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에이스 처형식의 정상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이스를 구하는데 성공하나 사카즈키의 도발에 넘어간 에이스는 루피를 구하다 죽어버리고 흰수염도 죽게 되었는데요. 개막장인 이 상황에 코비가 만들어낸 짧은 순간이 생기며 샹크스가 사카즈키의 공격을 막아서고 정상결전을 종료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체면을 지켜달라는 말과 함께 오랜만에 만난 버기에게도 인사를 나눴는데요. 벤베크만이 해군대장 키자루를 노리자 양팔을 들며 쫄아버리고 샹크스를 본 센고쿠는 너라면 괜찮다고 말하는 등 빨간머리 해적단에게 신뢰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샹크스에게 막말하는 버기도 칠무회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외 샹크스는 오로송과의 단독 만남을 갖기도 하며 여기서 오로송도 레벨리 중이지만 샹크스가 특별해서인지 자네라서 시간을 만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샹크스는 출생의 비밀이 있을 거로 생각되네요. 전상전쟁이 끝난 후 샹크스는 최악의 세대 유스타스 캡틴 키드와 충돌이 있었는데요. 키드는 카이도우에게 잡혀있을 당시 이 팔은 빨간머리 해적단과 전쟁에서 잃었다고 말하였지만 사실 샹크스 얼굴도 못 보고 벤베크만에게 팔만 잘리고 쫓겨난 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서인지 키드는 같은 최악의 세대인 아프와 바질 호킨스와 동맹을 맺었지만 배신을 당하고 카이도우에게 잡히는 꼴이 되었는데요. 루피와 로우와 함께 카이도우를 쳐부순 키드는 다시 한번 샹크스에게 최근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킬러는 저번에 우리는 샹크스의 얼굴도 못 보고 패배하였다고 걱정을 하였으나 키드는 빅맘을 쳐부순 후라 그런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인족 엘바프 섬에 있는 샹크스에게 다가온 키드를 보며 샹크스는 두 거인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는데요. 이 두 거인은 과거 리틀가든에 있던 도리와 브록이었으며 샹크스는 키드에게 정말 나와 싸울 건지 포네기르프를 넘기고 꺼질지 선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 들을 일이 없는 키드는 바로 자신의 최고 기술을 준비하는데요. 럭키루가 자신이 상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샹크스는 현재 키드는 30억 베리의 엄청난 성장세를 가진 루키라며 직접 나서고 견문색으로 미래를 보게 됩니다.
키드의 기술에 큰 피해를 보는 미래를 보자 샹크스는 바로 카무살이라는 기술을 보여주는데요. 이 공격 한 번에 키드는 정신을 잃으며 패배를 하였습니다. 포네그리프를 건네받고 도기와 브로기는 과거 리틀가든에서 보여주었던 기술을 키드의 적단에게 날려버리는데요. 키드의 적단의 배가 박살이 나며 괴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름 사왕 그룹의 한 명인 키드가 일격에 패배하며 샹크스는 사왕도 급이 있는 걸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키드를 만나기 전 샹크스는 루피가 걱정돼서인지 와노쿤이 섬 인근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요. 루피 로우키드 그리고 사무라이 연합과 함께 두 사왕을 물리친 뒤 연애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불청객이 한 명 다가오며 사카즈키는 이 남자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도 얘기하였는데요. 사카즈키에게 이쁨을 받고 싶다는 이 남자는 새로 들어온 해군대장 로쿠규였으며 숲수펠매 능력으로 초반부터 굉장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빈사 상태였긴 하지만 사왕 카이도우의 대간판 킹과 퀸을 마주하자 아무렇지 않게 두 사람을 압도하였습니다. 루나리아족 킹을 날려버리며 살이 오른 퀸은 숲수펠매 능력으로 영양분을 흡수하며 삐쩍꼴게 만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와 모모노스케와 만나게 된 로쿠규는 또 한 번 숲수펠매 능력으로 압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하지만 와노쿤이 인근에 와있던 샹크스는 여기서 엄청난 패기를 날려버리며 로쿠규를 압박하였습니다. 직접 섬에 오르지도 않고 장거리에서 패기만으로 로쿠규를 쫓아내버리며 또 한 번 급이 다른 걸 보여주었습니다. 해군대장을 만나기도 전에 쫓아버릴 패기를 보여주며 최근 어떤 이도인지 원피스를 찾으러 갈 생각을 하는 샹크스는 루피를 도와 역사의 비밀을 아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世界最強の剣士としてこの額35億9000万ベリー 대해적 시대가 열리기 전부터 이름을 떨치며 세계 최강검으로 자리 잡은 쥬라클 미호크는 모든 검호들의 목표가 되는 대상인데요. 혼자 다니는 걸 선호해서인지 칠무의 자리에서 고인물로 자리 잡았으며 칠무의 중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誰だあいつ俺が探し続けた男だ鷹の目のミホーク 첫 등장부터 양민학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스트블루에서 나름 초대형 루키로 불린 돈클리크 해적단을 거의 몰살시키기도 하였는데요. 겨우 그랜드라인에 입성하여 성장하려 한 돈클리크 해적단을 아작내고 겨우 빤스런한 돈클리크를 끝까지 쫓아오며 집요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호크를 목표로 바다에 나온 롤로노와 조로와 마주하게 되었으며 과도로 조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나름의 객기를 보여준 조로가 마음에 들어서인지 흑도로 조로를 사선으로 갈라버리고 수준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조로를 죽이면 미래의 먹거리가 사라지겠구나라고 느꼈던 것인지 조로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는지 미호크는 조로에게 자신을 뛰어넘어 보라 말하고 희망을 심어주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초기 등장 당시만 보면 몰랐지만 일반적인 칠무의 수준이 아닌 사실 사왕 수준의 초강자로 미호크는 세계관 최강자급의 인물이었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돈이나 명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솔플로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 사왕들과 같이 자신의 동료나 세력을 넓혀 힘을 키우지는 않았는데요. 미호크는 엄청나게 침착한 인물로 왜 해적을 하는 것인지 사실상 해적의 본업인 해적질이나 약탈을 전혀 하지 않으며 강자와 대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해병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큰 배신을 겪은 뒤 해병들을 다 썰어버리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お前は昔海兵狩りと呼ばれた男 현 사왕인 샹크스와 대결에서도 사실상 샹크스를 넘어서는 실력이라고 현상 금속의 맛집인 브랜뉴가 말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양팔인 샹크스를 상대로 이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 1대1로는 사실 최강자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この額35億9000万ベリー 이후 루피와 조로를 만난 이후 샹크스와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과거 엄청난 대결을 펼쳤지만 샹크스와 의외의 친분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다시 정상전쟁에서 등장한 미호크는 소집된 칠무회 중에서는 가장 먼저 흰수염과 자신의 힘을 테스트해본다며 참격을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押し量るだけだ 이후 정상전쟁 막바지까지 상처 하나 없이 싸웠으며 정상전쟁에서 루피에게 참격을 날리고 오다피셜 검사 중 강자인 비스트와도 검을 맞대었는데요. 白ひげ海賊団5番隊隊長火剣のビスタ
お初に鷹の目ミホーク 정상 전쟁을 끝낸 샹크스가 등장하자 이건 자신과 협정방 내용이라며 검을 거두었고 샹크스와 친분을 또 한 번 확인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또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간 미호크는 무료한 삶을 보내고 있었으나 자신이 점 찍어둔 검사루키 조로와 페로나가 나타나며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조로가 뜬금없이 가르침을 얻으려 하자 나가서 원숭이나 이기고 오라 말하며 실망한 듯한 얼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가 이미 원숭이들을 베고 왔다 말하자 화색이 돌며 조로에게 검수를 알려주기로 하였는데요. 자신의 목을 노리는 루키인 검사를 직접 검수를 알려주며 심심해서인지 조로의 미래를 봐서인지 아무튼 엄청난 검사로 2년 동안 수련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얄짤없는 미호크에게 수련받은 조로는 한쪽 눈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조로의 성장을 보기만 해도 미호크의 강함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데요. 미호크와 2년의 수련만으로 조로는 흑도를 만들어 웬만한 강자들은 다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카이도우와 싸움에서는 최초로 등장한 루나리아 조킹까지 베어버리고 카이도우 배때기까지 회위감 공격으로 질러버리며 훗날 미호크와 조로의 싸움도 펼쳐지지 않냐는 소문들도 나돌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 페로나와에게는 농사까지 직접 지어주며 예상외의 젠틀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게코 모리아를 찾아 헤매던 페로나가 아침 신문을 보며 왜 모리아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냐 묻고 미호크 왕국을 떠나려 하였는데요. 미호크는 무심하게 조심해서 가라고 페로나에게 말해주며 페로나는 대성통곡을 하며 고맙다 말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気をつけていけ 세계 최강 검사로 영구적인 흑도화에 도달한 인물이며 이런 영구 흑도에 도달한 인물은 과거 최강 도신인 유마의 미호크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호크는 샹크스와 박빙의 싸움 때문인지 샹크스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덩달아 미호크의 위상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적왕에 제일 가까운 인물인 샹크스의 라이벌로 평가받으며 왜 사왕까지 가지 않냐는 의문들도 나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깨려는 것인지 칠무의 세라핌 등장과 함께 폐지가 되어버린 칠무애들을 해군들이 잡으러 오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조로와 페로나가 떠나버린 뒤 해군들이 나타나자 미호크는 쫓기는 입장은 오랜만이라며 설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久しぶりだな追われる立場に戻るのは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말과 행동이 다른 미호크는 미소를 지으며 흥분이 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후 크로커다일이 칠무애가 폐지되자 미호크에게 전보벌레를 때리며 우린 비슷한 면모가 있지 않냐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두 사람 모두 칠무애였으며 우리 둘이 힘을 합친다면 해군도 무시 못할 조직이 될 거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크로스길드이며 크로커다일은 이 조직을 키우기 위해 과거 광대버기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게 되었는데요. 갚을 돈이 없던 버기는 크로커다일에게 자신의 버기 딜리버리의 인력들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고 얘기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결국 칠무의 세 사람이 한 조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강한 건 역시 미호크라 볼 수 있었으며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크로커다일과 인력을 갖추고 있던 광대버기까지 합세하여 예상외로 어마어마한 조직이 꾸려지게 됩니다. 이 세 명 중 사왕이 되는 것은 실력만 보면 미호크로 볼 수 있었으나 돌아버린 버기의 부하가 버기를 메인으로 장식한 포스터를 뿌려버리고 사왕의 자리에는 버기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四皇か偉くなったなピエロ 미호크는 버기에게 등을 돌리는 부하들을 보며 과거 어떠한 기억이 생각난 것인지 상관없다며 버기가 정말 필요 없어지면 그때 제거해도 된다 말하며 상황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로스길드의 리더인 버기가 31억 베리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지만 미호크는 35억 9천만 베리로 해군에서도 미호크의 강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편안하게 지내려 크로커다일과 손을 잡고 사왕의 자리도 버기에게 넘긴 미호크는 아 이제 다시 편하게 살겠구나 싶었는지 자리를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부조차 건드리기 어려운 이상국가를 건설하려는 크로커다일과 미호크를 보며 버기는 미쳐버린 것인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해적왕이 되고 싶다 말하며 부하들에게 원피스를 찾으러 가자 질러버렸는데요. 미친 짓을 한 버기였지만 미호크 입장에서는 버기를 죽이면 원피스를 찾기 무서워하는 겁쟁이가 되어버리고 부하들까지 반발하여 적이 생기게 되니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상황으로 가돌라선 크로스 길드가 자리를 잡기 전이라 상황들과 싸우게 되더라도 자신과 크로커다일이 메인으로 나서야 하니 졸지에 진짜 버기의 부하처럼 움직일 상황에 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버기가 해적왕이 되어도 버기의 간부로 이름이 남을 상황이라 미호크가 처음으로 분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미호크와 샹크스의 싸움이 다시 재발현하지 않냐는 쌉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13년 전에 나지 않은 승부를 다시 벌이게 된다면 미호크가 우세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며 검기 대 검기의 싸움이니 검술 능력치가 전반적으로 뛰어난 미호크가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よう鷹の目、これは珍客だ。 샹크스의 패기가 아무리 강하여도 검에 적용시키는 정도라 이길 수 없을 것이며 거기에 양팔이었던 13년 전과 달리 현재는 한 팔로 싸워야 하여 자연스럽게 미호크의 승리를 점치는 것인데요. 세계 최강검으라는 칭호를 갖추고 있으며 사실상 샹크스도 검사로 볼 수 있으니 이건 원피스 세계관에서 미호크가 최강자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현존 유일하게 영구 흑도를 보유한 인물로 검의 재능은 물론 모든 검 중 최강검을 가지고 있어 해위감까지 상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あれが噂に聞く黒刀か。 거기다 미호크의 별명과 눈을 보면 이무와도 연관이 있지 않냐는 얘기들이 있으며 미호크는 샹크스를 넘어서는 강자들과 싸움을 원하는 만큼 현재는 샹크스를 자신의 아래로 생각하지 않냐는 의견들입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샹크스도 13년 전과는 달리 더욱 강해졌을 것이며 현재는 원피스에 가까운 세계 최강자 중 한 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카이도우나 흰수염과 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현재는 카무살이라는 로저가 사용하던 공격으로 키드를 일격에 보내버리기도 하며 현재 패왕색 패기를 가진 인물 중에서는 패기가 제일 강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어 현재의 미호크도 샹크스에게는 안 될 거란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견문살인이라는 최상급 견문색 패기 능력으로 미래를 볼 수 있으며 미호크와 싸움에서 샹크스가 밀리지 않을 거란 의견까지 다양한 두 사람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 사람은 거의 동등한 강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승패가 결정되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버기의 쌉소리로 크로스 길드와 빨간머리 해적단이 마주하게 된다면 샹크스와 미호크가 승패를 가늠하게 되는 싸움이라 생각됩니다. 이외 미호크가 검은 수염 간부인 비의 시류에게 패배하고 조로가 시류를 이기며 사실상 최강검호 타이틀을 차지할 거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호크가 시류에게는 전혀 패할 것 같지 않으며 사실상 최강검호 자리를 내려놓지는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해적들과 다르게 구분되는 최강 검호 타이틀을 가진 미호크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鷹の目の見本